자, 우리는 한자권에서 살고 있지만 그 한자를 바르게 교육이 안 돼 있어서 우리 국어를 제대로 바르게 이해를 못하고 문장과 문장의 연속성은 이해가 되나 그 한자어가 가지고 있는 어휘는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우리는 사용하고 있다. 지금 홍수처럼 밀려 막 쌓이는 지금 한자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는 한자는 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그냥 넘쳐나는 한자가 잘못되게 지금 왜곡되어 있다. 쉬운 말로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뭔가 잘못되어 있는데 그 잘못을 바로잡지 못하고 그냥 이어가고 있다. 지금 그렇게 사료됩니다. 한자는 분명히 부수라는 기본 틀이 있는데 우리말에 닷소리 홀수라는 틀이 있고 영어의 알파벳이라는 틀이 있듯이 자, 우리는 그 바탕을 무시해버리고 어떤 글자를 조건 없이 암기하는데 급급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더군다나 요즘하게는 어떤 자격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증만 취득하는 시대로 가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 보니까 그 자격증을 취득한 데만 목적을 두고 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잘못된 한자 교육이 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교육은 없다라고 봐야 맞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 수많은 교재들 이렇게 책자들도 보면은 탁상에서 몇몇 사람이 이루어지는 편집에 불과하다. 그 한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 틀, 즉 원칙은 무시해버린다 이겁니다. 또 원칙을 어느 정도 따라준다 하더라도 형식에 급급하지 않고 그걸 바르게 그렇게 전달해주고 이해를 시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한자 교육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은 쉽고 정확하게 바르게 우리 이해를 하면서 이해로 돼야 되느냐. 자, 어떤 글자가 하나 가지고 있으면 뜻거리기 때문에 그 글자에는 뜻이 여러 개 있다 이겁니다. 외국어에 어원이 뜻이 한자에 자원이 분명히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가상에 흰백 하나만 알면 희다는 뜻만 알지 그 외 다른 뜻은 모르고 쓰기 때문에 고백이라든가 자백, 독백 한다면 그 자체를 이해를 못하고 사용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때 왜 고백, 자백 할 때 우리는 흰백을 쓰느냐 이겁니다. 그럼 그 백 속에는 말한다는 뜻도 있고 공백이라든가 여백이라 할 때 공지라든가 할 때 비어있다는 뜻도 있고 뚜렷하다 했을 때 명백하다 할 때 그때 다른 뜻이 있고 그 다음에 물론 깨끗하다 희다 하니까 결백이라든가 청백이라 할 때는 깨끗하다라는 쓸 수가 있고 근데 대표 훈음이라고 해가지고 언제부터인가 희다는 하나만 가지고 우리 배우다 보니까 다른 어휘는 이해를 못하고 그냥 낱말로 적당히 쓰고 있다 이겁니다.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자어만 어느 정도 안 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우리가 국어 사전을 보지 않아도 쉽게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우리는 낱말로 그냥 한자어로 익혀만 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그 글자가 어떻게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어떤 때는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이거는 배워본 적이 없다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로잡아서 배워야만이 제대로 된 어떤 교육이 되지 그냥 형식에 그치는 교육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한자는 누구든지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어떻게 배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는 아직까지 재론되는 것으로는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랬을 때 자 책자도 보면은 부수를 잘 알면은 한자 쉽게 배운다고 하지만 그럼 부수를 어떻게 아느냐 이겁니다. 사전에 나와 있는 북수 214자만 잘 알면 된다고 하는데 그 부수가 가지고 있는 뜻은 그것만 외워가지고는 그 부수의 정확한 사용을 모른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만약에 이런 뒤죽을 치라든가 천천히 글을 세라든가 있을 때, 자, 이 글자는 또는 하품할 흠이 있다고 했을 때, 자, 이 글자를 놓고 본다면 어떻게 이해가 가느냐 이겁니다. 화성이 이 뒤우자 같은 데서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랬을 때 뒤죽을 치 했으니까 물론 뒤쳐져 온다 해서 뒤따라 오는 거지. 근데 이때에는 뒤쳐져 오려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발이 필요한데, 이 발리자가 모양이 변했는데, 이 모양 변한 건 모르고 무조건 하고 뒤죽을 치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거 발만 알았더라면, 아, 이건 사람이 가는 길이고, 여기는 작다는 뜻이고, 발이니까, 아, 작은 발 거니까 아이들 아닙니까? 아이들이 걸어가면은 아무래도 걸음 보폭이 좁으니까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진 글자인데, 한자 자체는 아주 과학적으로 정확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느 정도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한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가 있는데, 전혀 그건 감안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가 어떤 글자가 와서 합체자가 됐든 간에 상관않고 조건 없이 암기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건 뒤라는 것만이 뭐 뒤떨어지다라든가 먼 훗날 한다든가 이런 거는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수만 잘 알아도 되는데 부수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14자 부수를 다 암기할 수는 없고, 우리는 어떤 어휘라든가 이런 것으로 자연히 글자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부수를 다 암기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언제 암기를 해야 됩니까? 암기를 하면 또 암기라는 건 기억력이라는 건 한계가 있는데, 그래서 한자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물론 부수의 중요성은 거듭 얘기하지만은 굉장히 중요하게 틀림없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부수 자체를 사전에 있는 그대로 따라서 외울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한자 하다 보면 부수도 배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글자에 따라서 언제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뜻이 쓰임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이해를 하면 된다는 겁니다. 한자의 기본 틀을 물론 6가지가 있는데, 기본 틀이 상형 문자하고 지사 문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이게 기본 틀입니다. 상형지사가 이 2개가 합쳐져 가지고 만든 글자가 회의하고 형성하고 있는데, 지금 한자에는 이 형성 문자라고 생긴 것이, 형성 문자라고 생긴 게 약 얼마를 차지하느냐, 90%를 차지하고 있다입니다. 한자에. 그러니까 사실은 형성 문자만 제대로 이해하면 한자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형성은 하나는 발음 끼우고 하나는 뜻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소리 글자이고 하나는 이 성은 소리라는 뜻이고 형은 뜻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의미 부호가 되겠죠. 그러니까 소리는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있고, 의미만 알면은 가상에 말씀원에다가 방이 있으면 이때 방은 소리가 되고 읽음이 되고 말이 뜻이다 이거예요. 말로 어떻게 한다? 물어본다. 말로 물어가서 찾아간다 했으면 물을 방 또는 찾아갈 방, 찾을 방이 된다 입니다. 방문한다든가 탐방한다든가 했을 때 이해가 금방 간다 이겁니다.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방만 알았더라면, 아, 방은 어디 가서 붙든지 발음교라더라, 그것만 알았더라면 방이라고 읽어주고 나머지 하나가 의미 요소니까 뜻이니까 그것만 이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는 교육이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상형문자는 어떤 모양을 본뜻을 만든 글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가슴에 해를 본뜬 해, 달을 본뜬 월, 불을 본뜬 화, 물을 본뜬 수, 나무를 본뜬 모, 쇠를 본뜬 뭐가 합니다. 이건 거푸집, 쇠를 만드는 거푸집을 본뜬 뭐. 그 다음에 흙을 본뜬 토. 그럼 이게 뭐냐? 전부 이게 상형 문자가 된다입니다. 근데 이 상형 문자가 다른 글자와 합체자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예를 들면 일하고 해하고 달하고 합쳐지면 두 따다 빛을 내기 때문에 가지고 있을 때 밝다는 겁니다. 이 뜻은 밝다가 되고, 밝으면 어떤 물체가 잘 보이니까 뚜렷하다 해서 뚜렷하다 명백할 때 쓰는 밝다. 그래서
발음교는 명으로 하고 이 같은 경우는 해라는 뜻과 달이라는 뜻이 모였으니까 이런 걸 회의 문자라고 하는데 뜻과 뜻이 모여서 또 다른 뜻을 만들어내니까 회의인데 참 명이라고 읽으면 된다 이겁니다. 여기서 만약에 물 숫자는 어떤 글자에 앞에 가서 쓰면 점 3개로 변하고 두 글자는 어떤 글자에 밑에 발에 쓰면 점 4개로 변한다. 요 변하는 그런 이런 것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물수에다가 여기 나무 모양을 본뜬 나무목을 하면은 자, 이 나무목은 의미 요소는 아니다 이겁니다. 발음 요소니까 목이라고 읽어주고 물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럼 이거는 물로 씻는다, 즉 물로 머리를 감는다. 그래서 머리 감을 목, 머리 감으려니까 물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씻어야 되니까 씻을 목에서 목욕한다든가 우리 했을 때 쓰는 거 아니냐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런 요령만 알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결코. 한자 구성은 전부 이렇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다 이겁니다. 조건 없이 그냥 어떤 글자가 있으면 조건 없이 우리는 이런 걸 암기했다 이거예요. 도원자를 하면 도와주다 할 때 원을 하면은 조건 없이 외웠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글자인지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이게 손 숫자 모양이 어떤 글자의 변에 앞에 갔을 때 달라지고 이 위에 있는 이것도 손입니다. 손톱 좁자니까 손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발음교는 안 쓰니까 손. 근데 이 손은 어떤 글자에 어디에 붙냐? 머리에밖에 안 붙는다. 맨 위에밖에 안 붙는다. 이 한자가 대개는 붙는 것도 다 정해져 있다 이게. 이게 밑에 가서 붙지는 않는다는 거야. 머리에만 붙는다 이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는 방패에 가는 이런 어떤 막대기 같은 걸 가리킨 거고 밑에 이렇게 생긴 이건 소우자다 이게. 손이다 이거예요. 보통 이 우자를 우리는 또 우로 알고 있는데 손의 모양을 보니까 이건 오른손의 손가락 3개의 모양이고 이건 전체의 손 숫자는 손 전체의 모양을 나타낸 거니까 자, 그 원리만 얘기하면 돼. 이게 손으로 막대기 같은 걸 손이 2개 이쪽 위 있고 밑에 있고 서로 잡아다닌다 이게. 이게 잡아다닌다는 거야. 그러니까 잡아당긴다 해서 당긴다는 뜻이고 발음교는 원이다 이거. 그러면 이 자체는 뜻은 없다는 겁니다. 당긴다는 의미로 안 쓴다 이거예요. 보통 당긴다, 늘어진다 하는 다 뜻은 가지고 있지만 발음교로 쓰니까 원이라는 발음교로 쓴다 이거예요. 여기서는 원이니까 뭐예요? 발음교잖아요. 원이고 손이 뜻이잖아요. 이게 손으로 뭘 밀어주고 도와주고 그런 손이 뜻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되게 정해졌다 이거예요. 공식적으로. 발음교가 동요 때는 하나로 나는 것도 있고 둘, 셋, 넷으로도 나는 경우는 있다 이거예요. 음 자체는 좀씩 다른 경우는 있다. 그러나 음의 요소는 아니다. 음에는 변화가 많이 와 있지만은 지금 우리가 쓰는 한자의 음이나 중국에서 쓰는 중국 글자의 음이나 사실 본래의 음하고는 좀 변한 게 꽤 있다. 그것만 이해하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운다 이겁니다. 그럼 이건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으면서 할 수가 있다 이거예요. 어려운 건 아니다는 거죠. 결코 처음은 생소하기 때문에 어렵게 보이지만 어렵게 들리지만은 이거 몇 글자만 배우면은 그렇게 어렵게 보이지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한자는 지금 우리 교육하는 것처럼 하면 한자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절대적으로 한자 배우기 어렵다는 겁니다. 암기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그 한자 글자 자체는 안다 이겁니다. 그렇지만 시간이 조금만 흐르면 잊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글자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사용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물론 글자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조자 역할이나 조자력이라든가 또는 이해를 잘하는 이해력이라든가 어떤 문장을 이렇게 꾸미는데 어떤 글자 하다 보면 문장이 이렇게 제대로 격에 맞게 격조 있게 꾸며진다. 이것도 제대로 이해가 안 될 거다 이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암기하는 것에 우리는 숙달되어 있다 이거예요. 모든 교육이 주입식이었기 때문에 암기하는데 주입하는 데만 급급했다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전부가 점수제도다 이거예요. 점수만 가지고 결과를 우리는 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아야만이 대학도 좋은 대학을 갈 수 있고 자기가 원하는 좋은 과도 갈 수 있고 결과는 전부가 점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났다 이겁니다.
그럼 점수하고 곧 자기 어떤 실력하고 정비례하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을 분명히 잘하기 위해서는 한자를 바르게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자 교육은 반드시 하되 국어 교육의 일환으로 해야 되고 이해를 돕는 소위 이해 한자를 배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익히는 한자는 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검정시험에 상급을 합격했다고 하더라도 짧은 단기간에 1800자 정도의 한자를 암기를 해가지고 우리가 쓰는 그 어떤 용례라든가 용어를 암기해가지고 시험에는 합격했다 하더라도 어느 기간이 지나면 그 1800자를 내가 소화하고 있느냐? 소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잊어버리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 한자를 알았다 잊고 또 다시 알게 되고 또 잊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육이 이루어져 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자 교육에 대해서는 제대로 지금까지 교육이 안 되고 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바르게만 제대로만 배운다면 그렇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어려운 건 아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소리 그리지만 한자는 뜻 그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말보다 이해하기가 더 쉬울란가도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일례를 지금부터 들어서 한자 하나하나를 가지고 한번 강의를 해볼 테니까 잘 눈여겨 듣고 보시면은 저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렇게 저렇게 하면 그렇게 어렵지만 꼭 결코 어렵지만은 않겠구나 하고 이해가 될 겁니다. 수긍이 된다 이겁니다. 자 보시죠. 자, 이런 교자가 하나 있으면 자 우리는 바꾼다는 교자고 사귄다는 교자는 알 거다 이겁니다. 바꾼다, 교하다, 교대하다 뭐 이럴 때 사귄다, 교라든가 친교라든가 이러면 금방 이해가 갈 겁니다. 가는데 이 글자는 사람 대자인데 이게 사람대 또는 어른대라고 그러죠. 사람이 발을 벌리고 서 있는 모양이다 이거예요. 근데다 여기다 이렇게 그어놨으니까 이거는 사람의 팔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건 다 큰 사람의 팔이니까 어른의 팔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는 어른 대 사람 대 그러니까. 자 반대로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는 사람이 다리를 받고 있다 이게 다리가 그러니까 꼬여 있죠. 그래서 이게 뭐야? 꼬여 있다는 뜻이에요. 꼬울교란 말은 다리가 바꿔져서 엇갈려서 꼬여 있다는 소리죠. 왼발하고 오른발하고 꼬여 있는 모양 상태라고 말해요. 이게 뭐 그래서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사람이 다리가 서로 꼬여 있는 모양을 본뜬 상형 문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꼬다 해서 꼴글자로 쓰고 바꾸다 그러면 바꾸다 해도 쓰고 사귀다 쓰고 서로라는 뜻으로도 쓰고 여기서 교차는 마찬가지죠. 교차는 그렇죠? 교차로 갈 때 교차는 이리저리 엇갈리는 거죠. 그걸 교차라고 그러죠. 이건 겹쳐져 있으니까 손에다가 또 하나 점을 쥐고 겹쳐졌다는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이쪽으로도 다니고 저쪽으로도 다닐 수 있는 마음대로 이렇게 다닐 수 있는가 길이 뭐냐 교차로우니까 그렇죠? 자 이런데 이 교를 배우면은 자 이 교를 그러면 바꾸다 뭐 서로 뭐 이런 걸 다 암기를 할 필요는 없다 이겁니다. 낱말은 우리가 어휘는 알고 있다 이거예요. 뭐 친교가 있다든가 교우라든가 뭐 이렇게 하면 그러면 서로 사귀고 잘 알고 있다 그런 뜻으로 금방 이해가 간다 이거. 바꾸다 그러면 뭐 교환이라든가 교대라든가 교역이라든가 그건 다 알고 있는 용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금방 들으면은 이해가 간다는 이거죠. 자 이렇게 해서 이 교를 알았으면 이 다음에 이 교가 들어간 글자는 쉽게 배운다 이겁니다. 자 나무목을 쓰고 교를 쓰면 교는 뭐라고요? 이 교는 어디까지나 소리 글자 발음교라고 했을 때 교라고 읽으면 된다 이겁니다. 그럼 나무 같은 자 지금처럼 나무로 이렇게 지어놓은 집이 학교가 아니라 나무로 이렇게 나무 그늘에서 야외에서 그건 말합니다. 학교가 없는 시절에 야외에서부터 교육이라는 게 시작이 됐으니까 학교가 야외에서 나무 그늘 밑에서 공부하는 뭐다 학교다. 그래서 학교 교다 이겁니다. 학교 교만 그러면 알면은 다 끝나냐? 학교라든가 뭐 교실이라든가 교내라든가 교장이라든가 교무라든가 이런 건 다 이해가 가는데 바로 잡다
바로잡다 교가 있는데 바로잡으면 원고지에 소설이라든 글을 썼을 때 틀린 글자를 바로잡는 거 우리가 뭐라고 하냐. 바로잡을 점을 써서 교정이라 그런다. 교정을 본다 해서. 그렇죠? 다음에 여기 장교교가 있는데 장교는 이제 이건 우리 군대에서 쓴 거니까 장교는 사병하고 틀리죠? 사병을 지휘 감독하는 사람이 장교니까 이때 쓴다 이거죠. 자, 여기서 불가이동 낱말로 이 얘기를 하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알아들을 수 있다 이거죠.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결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교가들은 뭐로 반드시 발음교다. 그랬죠? 그러니까 학교교도 발음교고. 그 다음에 이 술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죠. 이것도 술의 모양을 본뜬 상형문자. 술의 그 차. 그러니까 여기서도 교우는 발음교고. 이 수레가 뜻이죠? 그러니까 이건 수레의 차가 맞죠? 수레 그거는 우리가 수레란 말은 짐도 싣고 다니고 탈 수도 있는 건데 인력 거 그러면 타죠? 차는 어떤 기관의 힘으로 가는 게 차고 그거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게 그거다. 그 차이밖에 없죠? 그래서 이것도 수레가 이렇게 끌고 가면 차대가 있어야 되죠? 밑에 바퀴가 양쪽으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뼈대가 가운데 있다고. 그래서 이건 본래 그 뜻이 이 본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수레의 차체 수레 차체 격자예요. 차체에 보면은 바퀴가 두 개가 있으면 이륜구동이죠. 이륜이란 말은 바퀴가 두 개죠. 3륜은 세 개고 바퀴륜자니까 바퀴가 네 개면은 사륜이죠. 바퀴가 이렇게 있으면 자 이것도 이게 윤자인데 이거 발음표예요. 바퀴륜자인데 둘레윤 바퀴륜 그러죠. 바퀴가 이렇으니까 삥 둘레니까 윤과 가면 둘레죠. 바퀴 네 개가 있으면 사륜이죠. 그러면 오토바이 같은 건 두 개가 있으면 게 이륜, 자전거 같은 것도 이륜이 되죠. 근데 요 네 개의 바퀴가 다 움직여서 하니까 그러면 사륜 구동 그러죠. 두 개만 옮기면 이륜구동 그래요. 이륜구동. 자, 이때 윤인데, 그러면 이렇게 하면 차륜이 되죠, 안 되는 게. 자, 그래서 이거는 서로 이 바퀴를 비교한다 해서 이때 견줄교가 되죠. 견줄교. 견줄교 하니까 견줄비자를 쓰고 견줄교를 쓰니까 비교라는 말로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한자의 자오는 본래의 뜻에서 본래는 차체라는 뜻인데 여기서 빌려다 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확대하죠. 뜻이 본래는 하나 있는데 그걸 거기서 두 개, 세 개, 네 개까지 네 개, 다섯, 여섯 심한 경우는 이게 한 30개의 자원을 뜻을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마찬가지죠. 영어 같은 경우도 외국어도 그 뜻이 한 단어에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듯이 한자에도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다. 자, 그거만 생각하면 이해가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비교를 할 때는 견준다. 그 다음에 뭐가 있어? 해. 이렇게 하면 해죠. 햇빛이 얼마나 드느냐, 비추느냐. 그런 걸 일교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차, 일교차 그러죠. 일교차. 햇빛이 비치는 것을 우리 일조란 말도 쓰고 일교차가 심한 요즘과 같이 온도가 심하죠. 그래서 아침 같은 15도 그렇죠? 그러면 이제 한낮에는 뭐 29도 30도 이때부터는 뭐가 심하다? 일교차가 심하다 그러죠. 예, 그때 그러니까 일교에서 햇빛 해 모양을 본뜨니까 그럴 때 쓰는 거다 이거예요. 차가 심하다. 그래서 견준다, 비교한다 그런 말로 쓰겠죠. 다음에 다시 교가 들어간 거는 자, 교를 이전에 앞에다 쓰고 뒤에다 쓰니까 이때는 똑같은 건데 뒤에다 쓰면 사람이 사는 마을 앞에다 쓸 때는 어떤 글자에 앞에 오면은 언덕부해서 앞이 된다 이거예요. 모양은 똑같지만 앞에 오면 언덕같이 이렇게 높이 가려졌다든가 쌓아졌다든가 했을 때 언덕이고 뒤에 왔을 때는 사람이 사는 곳을 나타낸다 이거죠. 그래서 마을이 된다. 이 읍자가 어떤 글자의 모양이 앞에 뒤에 왔을 때는 모양이 변하고 자 언덕부가 어떤 글자의 앞에 가서 썼을 때는 모양이 다시 변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사람이 사는 곳, 그러면 이렇게 써놓으면 이때는 이게 사람 사는 곳 고을읍자를 쓰고, 이게 읍이죠. 이 읍이 어떤 글자의 뒤에 모양이 변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앞에 구는 뭐예요? 발음교다. 그럼 사람이 사는 고을이죠. 그러니까 고을읍이 고을이라는 것이 뜻이죠. 그러니까 고을군 하니까 맞는 거죠. 여기서 구는 발음교고 이 뒤에 고을은 뜻이니까. 자, 그렇게 하는 거다. 마찬가지로 이건 방이죠. 앞에 있는 언덕이 있으니까 언덕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어, 쌓아 놓어, 막아 놓은 뭐다? 둑이다. 둑방 그러죠. 둑방. 그렇게 이해를 하면 쉽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여기서 교는 발음교고 이 마을이 지금 곳이 사람 사는 데가 뜻이다 그 말이야. 자, 사람 사는 어디. 자, 이 성이란 말은 둘러싸이는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안을 성. 성 밖에 어디다? 들이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성 밖의 교자예요. 성 밖이죠. 성이 아니라 성 밖의 교자예요. 성 밖 교자다. 그러니까 이거는 들교, 우리 성 밖에는 뭐가 농사짓는 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들교를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밖에니까 뭐라고 해요? 밖에니까 교회란 말을 쓴다 이거예요. 정확하게는 그 도시에서 100리까지를 우리 교회라고 그런다. 이 교회는 성 밖에서 한 100리 떨어진 데를 교회라고 그러고, 그렇죠? 교회라고 한다 그 말이죠. 근데 지금은 뭐 이것까지는 구별할 필요도 굳이 없고, 여기까지는 뭐 세밀하게 알 필요도 없는데 본래는 그렇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교란 말을 쓰죠. 이 가까울 근자를 써갖고, 가까울 근자도 마찬가지 이 독히 근자가 발음기호죠. 큰이라고 읽으면 막잖아. 그럼 이게 우리 책받침 그러는데 책받침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이거는 길을 간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길을 간다는 것은 그럼 이 글자가 5편에 사전에 보면 어떻게 써있냐, 이렇게 써있다 이거예요. 이래놓고 이렇게 이건 같다 이거죠. 근데 이렇게 써도 잘 구별이 안 되잖아. 그럼 다시 이건 어떻게 썼냐, 길하고 뭐를 발화값이 지금 여기서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발지자인데, 발바닥 지자인데 이 발 모양이 변형으로 써졌다 이거죠. 자, 이거는 행자에서 온 건데 뭐냐, 네거리 행자예요. 이 네거리 행이 어떻게 생긴다냐, 이 글자가 네거리 행자인데, 자, 이쪽이 길이 있고 이쪽이 길이 있어. 그러니까 이걸 두 개로 나눠주면 하나는 뒤에 거고 하나는 앞에 것이죠. 그래서 길이라는 뜻이 맞죠? 그러니까 길에다가 길로만 알면 된다 이겁니다. 이거 대개 보면은 사람인 같이 생긴 사람이네. 또 위에가 하나 겹쳤으니까 두인병 그러는데, 둘이란 말은 하나 둘하는 둘을 뜻하고 이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렇게 하면 두인병은 틀린 소리다 이거예요. 정확하게는 이건 길촉자예요. 옆에 여기다 다시 이렇게 붙이면 이거는 촉자고, 근데 촉 발음교는 알 필요가 없고 둘 다 길이다. 그래서 이 길하고 이 행자의 길하고는 부수는 다른데 같은 뜻으로 쓴다. 길로만 쓴다 생각하시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책받침이 나오면은 조건 없이 길을 가는 글자는, 자, 길을 가죠. 가는데 먼 길이 아니라 가까운 길이잖아요. 그는 발음교 가깝다. 그래서 가까운 근자가 본래 뜻이죠. 근교하니까, 근교는 교회는 100리바까지였는데 근교는 50리까지. 50리까지를 근교라고 한다. 자, 이렇게 정확하게 이 한자에는 알고 보면은 정확하게 거리까지 나와 있다. 교회를 가리킬 때는 성곽에서 한 100리까지를 교회라고 하고, 근교라고 할 때는 50리까지를 가리킨다. 그러니까 한자 자체가 어떻게 얼마나 정교하게 만들어졌느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게 보면은, 자, 그렇게 어렵지 않게 배울 수 있죠. 그 다음에 실타래, 실이 지금 감아져 있는 실타래를 모양을 본뜬 실사자에다가 다시 교자를 썼으니까 이때 교는 발음교다 했죠.
교는 어떤 글자에 가서 합쳐지든지 합쳐져 있을 때는 발음격으로만 쓴다. 실이 되죠. 실. 자, 실은 녹분이라든지 줄이라든지 그런 건 다 쓰죠. 자, 이거는 줄로 말이죠. 줄로 뭘 한다는 소리냐. 사람 목을 맨다는 소리예요. 줄로. 그래서 본래는 이게 목을 매는 뭐냐. 형벌이라는 뜻이죠. 목맬 격자인데.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해가 안 가요. 이렇게 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여기다 교수하면. 교수란 말은 이게 머리죠. 머리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 머리 끝에서 목까지를 가리키는 글자예요. 이건 항상 이 숫자가 나오면 숫자나 이 머리혈이나 머리수가 나오면 머리 끝에서 목까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 목까지의 뜻을 가지고 있는 글자가 수나 머리다. 머리혈자다 이거. 그러니까 사람 목이니까 목은 어디에요? 머리 밑에 붙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목을 뭘로 이런 줄로 낸다. 그래가지고 소위 어떤 형벌을 주는 걸 우리 뭐라고 그러니까 교수형이라고 그러죠. 교수형. 교수형이라고 한다. 이거. 그러니까 이해가 금방 가는 거 아니냐 이거. 그러니까 목을 멜라니까 뭐가 있어요? 이런 줄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이 붙었으니까 실사. 실사가 붙으면은 반드시 앞에가 실사가 붙어 있든지 어느 밑에가 붙어 있으면은 즉 줄이나 그렇지 않으면 옷감이나 그렇게 보시면 된다 이거. 여기서 만약에 실사해 놓고 불구로 홍할 때 이거는 만들 공자를 썼을 때는 이것도 공자가 다른 데가 붙은 발음기어로 쓰는데 공도 되고 홍도 되고 항도 되는데 자 이건 붉은 실이 아니라 붉은 천이다 이거야. 붉게 물들어진 천이다 해서 이게 붉은 홍자인데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푸르다든지 뭐하든지 전부 보면은 그 천을 나타낸다. 즉 실이 붉은색이 아니면 천이 붓지를 않을 테니까 그 말이에요.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여기다 이렇게 하고 교자는 또 이건 조건 없이 교나가 있으니까 교로 있고 이거는 개견자가 어떤 글자에 앞에 오면 모양이 바뀐다. 그러면 개가 되든지 동물이 되든지 된다 이거죠. 그렇죠? 동물이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구자를 쓰면은 이때 쌀 구자를 굵기 구자를 쓰면은 여기서 구는 발음기죠. 그럼 이게 개견이 어떤 글자 앞에 모양을 개잖아요. 그러니까 개구 읽으면 맞는 거예요. 그렇죠? 개구 구유가면 개고개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발음기고 하나는 뜻이라고 했으니까요. 개견자가 앞에 가보면 모양이 변한다. 이 앞에 갔으니까 변했죠. 그러면 뭐예요? 짐승이라는 뜻이죠. 개 아니면 짐승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짐승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짐승, 본래는 어떤 짐승인지 정확하진 않죠. 짐승 이름이다. 나무목이 붙었으면 본래는 나무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개견이 붙었으니까 짐승 이름이 되는데 짐승은 사람하고 틀려서 상당히 강교하다. 교활하다 해서 강교할 또는 뭐하다. 교활하다. 그런 뜻으로 쓴다. 이게. 강교하다, 교활하다 쓰는데 그렇죠? 활도 마찬가지 이거 짐승 쓰고 뼈골자를 씁니다. 그래서 교활 그러는데 그때는 여기다가 속인다 그러면 교사죠. 속일사자를 쓰니까 속일사니까 마찬가지다. 이것도 발음표예요. 사 아니면 작으로 쓴다. 여기에는 사와 작이라는 발음표 두 개를 쓴다. 사람인을 만약에 있었을 때는 뭘로? 작으로 읽는다. 둘 다 사라는 음도 있고 작이라는 음도 가지고 있다. 말로 뭘 한다? 남을 속인다. 속일사. 사기할 때 마찬가지죠. 기자가 보면은 속일 기자가 그렇게 돼 있죠. 그래 이게 뭐예요? 교활하다면 아주 간사하고 꾀가 있다는 소리예요. 꾀가. 그랬을 때 교활하다 그러죠. 이건 교활한
그런 식으로 교사라든가 교활이라든가 할 때, 그러니까 교활에도 앞에가 짐승이 붙고 뒤에 활자도 짐승이 붙었죠. 그런 거하고 똑같다 이겁니다. 자, 여기 가서 우리가 이제 컴퓨터에 보면 전산에 보면은 이 교자를 딱 해가지고 한자어를 치면 이 교가 들어간 장가 상당히 많이 나올 거예요. 즉 생활한자로 쓰는 교가 있고 생활한자로 쓰지 않는 교가 나올 텐데, 그러면 그런 교는 왜 이렇게 많이 있느냐? 교자가 한문에서는 쓸 수 있다. 한문요. 이 한자가 어떤 문장을 이룬 한문에서는 쓸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교가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 전체가 발음교인데 하나가 예외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이건 칠복자인데, 칠복 때릴복자인데, 이 칠복 때릴복이 뭘로 바뀌냐면 힘력으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이 글자의 약자예요. 다른 말로 하면 속자인데, 속자란 말은 우리 사는 세상에서 쉽게 쓰기 위해서 약간 변형해갖고 쓰는 걸 속자라고 합니다. 자, 여기 교가, 발음교는 효로 나는데, 교니까 이게 잘못된 겁니다. 이 글자는 변했다 이겁니다. 뭐가 화살 모양을 본뜬 화살 시자가 변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화살을 이렇게 구부러진 화살을 쳐서 이게 두들겨서 바로 잡는다는 효자인데 지금 화살 시가 교로 바꿀 교로 글자 모양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자, 한자에는 한자의 글자가 변청 과정에서 글자가 상당히 많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자 자체가 바뀌고 또는 획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겁니다. 획수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거. 이 복잡한 획수가 많았는데 그 서예를 보면 예서라고 있는데 반듯반듯하게 쓴 글자가 있는데 그 예서체에서 글자 획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모양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래의 글자에서 모양이 바뀐 게 꽤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 식으로 해보면 다시 방자를 한다면 이건 쟁기 모양을 본뜬 쟁기 방자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서 힘력자도 이거 쟁기 모양을 본뜬 쟁기력자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되게 쟁기 모양을 본뜬 쟁기력이 맞냐? 자, 그럼 예문을 한번 들어보죠. 반 모양을 본뜬 바전에다가 바시죠? 바전에다가 자, 이 힘력을 붙이면 이때 이게 힘이 쟁기질을 하려니까, 밭갈이 하면 쟁기질을 하려니까 힘이 들어서 힘력, 두질하는 력, 일할력 그렇게 쓰는 건데, 쟁기질 한다, 밭갈이를 한다 이거예요. 밭갈이를 하는데 뭘로 하냐? 쟁기로 한다 이거. 밭갈이를 쟁기로 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거. 남자다 이거예요. 힘든 일은 남자가 했기 때문에. 그래서 산에 남자가 된다는 거예요. 남자가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여기 쟁기가 붙어 있는 거다 이거. 그럼 밭갈이는 물론 힘들으니까 힘력으로 할 수도 있죠. 그러나 본래 이게 뭐가 쟁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자들 합체자가 다른 데 가서 합쳐서 쓸 때는 본래의 그 뜻으로만 쓴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겠네요. 쟁기방인데 쟁기가 왜 곶도 되고 네모도 되고 방못도 되고 지금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왜 그렇게 되냐. 쟁기질하면 그 쟁기의 움직임에 따라서 흐르게 방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라는 뜻도 되죠. 어느 쪽으로 떨어지느냐 이거죠. 거기에서 전부 빌려가 쓴 거예요. 쟁기라는 뜻에서 파생된 거,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전부 우리는 갖다가 뜻을 여러 개 만들어. 그러니까 자, 이때 이 땅 지자를 써놓고 이렇게 하면 이것도 땅 지자가 아니라 이때는 곳이라는 지자죠. 어느 곳할 때 어느 곳에 있는 땅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곳방에서 지방이죠. 지방하면은 서울을 재현 다 털어서 지방이라고 그러죠. 이때 곳으로 쓴다. 곳, 어느 곳의 마을, 방어, 사투리 할 때도 이건 곳으로 씁니다. 네모는 뭐라고 쓰냐. 네모난 배를 방주라고 그런다. 노아의 방주할 때 이거는 배가 앞뒤를 구별 못하게끔 이렇게 네모로 돼 있다. 그래서 방주라는 말이죠. 이때는 네모방이다 이거예요. 다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은 쟁기질도 하려면 방법을 알아야 쟁기질을 할 수가 있지 아무렇게나 안 된다. 거기서 전부 빌려왔다. 방이 들어가는 것도
글자가 몇십 자가 있는데 전부 방이다. 자, 방이죠. 이게 뭐 아까 나왔던 언덕처럼, 언덕 보니까 언덕처럼 막는 것이 뭐냐? 둑이다 이거. 둑이요. 둑을 만드는 거 우리 뭐라고 하냐면 둑을 제방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방. 제방. 이 제자도 둑제자래. 어? 둑제자니까 둑을 뭐로 만드냐? 전부 흙으로 만드. 옛날에는 이 성도 흙으로 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흙토가 붙었죠. 만리장성 할 때 흙 아니면 돌이거든. 이때 이 성은 이룰 성은 발음교다 이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흙으로 싸는 걸 토성 그러죠. 아, 그때서 온 거다. 다음에 그러니까 둑을 막았으니까 막을 방이 되죠. 그래서 막다. 막을 방에다가 이때 발지자 쓰면 발이 아니라 이때는 머물지, 그칠지, 막을지. 막을지는 이때는 막다죠. 방지니까 막는 거죠. 막을 방, 막을지. 저지, 금지 다 막다죠. 이 지자에는 멈추다는, 멈추는다는 정지 있지만은 막다 그러면 저지, 금지, 방지 이럴 때는 막다는 뜻을 씁니다. 그러니까 뜻은 여러 개 있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낱말이다 이거예요. 한자 어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우리는 이해를 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방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많죠. 자, 이렇게 하면은 방은 발음교고 그 다음에 말이 뜻이니까 말로 물어서 찾아간다, 방문한다든가 탐방한다든가. 자, 방문도 여기서 문은 두 짝의 문을 본뜬 것이죠. 대문에 보면 두 짝문이었었죠. 외짝문은 그럼 한 짝문은 뭐냐? 이 호가 닿는 겁니다. 호는 한 짝문이고 이건 두 짝문이에요. 문호 그러면 둘 다 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때도 한 짝문이고 이건 두 짝문이에요. 문호, 문을 활짝 열어놔라. 문호 개방하다. 이때는 둘 다 문으로 쓰는 거예요. 집으로 안 쓴다 이거예요. 집으로 쓸 때는 있죠. 뭐 호주라든가 호적이라든가 그때하고는 다르다 이겁니다. 여기다가 이입구를 쓰니까 이 문은 발음교고 이입구가 뜻이죠. 이입구는 입의 모양을 범뜬 거니까 입이 하는 역할만 생각하면 되죠. 사람 입은 뭐래요? 뭘 먹기도 하고 말도 하고 입 안에는 전부 구멍을 뻥 뚫려 있죠. 그래 구멍이라는 뜻도 쓰고 그 다음에 사람은 인구라 하니까 사람으로도 쓴다. 그것만 이해하면 되는. 방문이니까 물어서 찾아가는 거죠. 찾아가는 거예요. 물어서 찾아가는 거예요. 모르는 방문이죠. 물어보려니까 입구가 들어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물을 문이죠. 그럼 들으면 뭐가 들어있겠어요? 들은다는 것은 반드시 귀로 들으니까 듣는다는 뜻에는 어떤 글자든 간에 뭐가 붙냐? 귀 이자가 붙는다는 겁니다. 듣는 거에서는 반드시 귀 이자가 들어요. 그러면 뭐예요? 이건 들을 문자죠. 왜냐하면 이 문이 발음결하게 있습니다. 그럼 귀로 들으니까 들을 문이죠. 자, 그러면 보면은 귀자를 쓰고 이 고들정이는 발음교고 흔덕자 써서 지금 이렇게 하면 이건 뭐예요? 귀자가 여기 있잖아요. 이게 들을 청자죠. 들을 청. 청문하면 듣는다는 거죠.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주는 걸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청문회죠. 청문회 할 때. 들을 청에 보면 귀가 있다. 듣는다는 반드시 귀가 들어있다는 거죠. 이 방에 들어가면 만약에 이렇게 위에다가 풀초를 하고 자 풀초는 이 모양이 변한 거 이건 하나의 싹이고 두 개가 합쳐지니까 풀초인데 이것도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합쳐 쓰죠. 거기다가 방을 하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이거는 풀에서 나는 냄새 그걸 우리 뭐라고 향기라고 그러죠. 몰라 향기 향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건 향기방자예요. 향기방이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향기가 나면 방향이죠. 방향이면 그 꽃에 가지고 있는, 그 나무가 가지고 있는 냄새를 말하죠. 방향. 그리고 요즘에 그런 것을 만드니까 뭐라고 그래요? 방향제라고 그러죠. 방향제. 방향제. 이거 만든다는 뜻이죠. 약 같은 걸 만드는 거 우리 제조 그러죠. 그러니까 물건을 만드는 이 만들 제자. 이거는 위에 발음교고 이것도 오식인데 온 마름질한다. 마름질할 제자인데 만든다는 제죠. 제조.
뭘 만들면 만든다는 제하고 만든다는 조를 붙으니까 제조, 만들 작자를 붙이면은 제작, 그러죠? 신을 만들면 제와, 우리가 옷을 만들면 제복, 제복, 옷복자 써서. 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방향제할 때 쓴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 다른 거 하나 쓰죠? 이렇게 하면, 방문. 여기서는 나이 연자죠? 한 해, 두 해, 하나 해로도 쓰지만 나이로 쓰죠. 연세, 연영할 때는 나이로 쓰죠. 그럼 방년 그러면 이때는 아름다울 빵, 꽃다울 빵. 그래서 방년하면 꽃다운 나이죠. 그러니까 20세 전후에서 꽃다운 나이로는 방년 몇 세 그러는데 그때 쓴다는 이거죠. 다시 여기다 시를 하고 마찬가지로 방을 하면은 또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방이 발음 껴고 이거는 시를 뽑는다는 얘기야. 시를 잡는다는 소리도 되고 시를 뽑는다. 시를 뽑을 빵, 그쵸? 뽑을 빵, 시를 자을 빵, 길쌈방 그러는데 길쌈한다. 요즘은 그런 거 않지만 예전에 전부 이 시를 뽑아서 물레로 뽑아서 배틀에 넣고 배를 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방직이라고 그러죠. 시를 뽑아서 옥천을 짜는 것을 방직이래. 방직이라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방적이란 말도 쓰는데. 그럼 여기다 순, 목화로 짜면은 면방이고, 그렇죠? 이거저거 화학섬유하고 이런 거 섞어졌으면 혼방이란 말 쓰죠. 그 다음에 털만 있으면, 털로만 짜졌으면 모방이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면 딱 되죠, 다 글자. 그래서, 어떤 글자에 방이 붙으면, 방은 조건이 없다. 뭐냐, 이 방은 발음교다. 즉, 소리 글자다.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하면 한자가 어떻게, 약 90%가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거. 단, 발음은 조금씩 다른 경우 있다. 만약에 이 조조자가, 조인데, 다른 글자에 합치면 거의 조보다는 뭘로 쓰냐? 도로 쓴다. 도로 쓴다. 그렇죠? 이것도 조조 그러는데 원래는 이게 점칠게 쓰는 거죠. 이 전복자하고 같은 건데 거북이의 등 겁대기를 갖다가 불로 태워가지고 거기서 나는 어떤 무늬, 줄의 무늬, 줄 무늬의 모양을 본떠서 우리는 기륭화복을 갖다가 나누는 점을 초이치는 점조자예요. 조짐조라고도 하고 조짐 어떤 뭐가 나타나는 끼임새 조짐이라고 쓰는데 자, 여기서 조조란 말은 숫자로 쓸 때면 조조고 다른 데 갔으면 많다. 또는 조짐이라든가 뭐 나타나다는 그럴 때 조짐. 조짐이죠? 이때도 임금 마찬가지예요. 임금이 자기를 가리키면 나라는 뜻이고 지임이 할 때는 임금이 자기를 가리킬 때는 짐이란 말을 쓰는데 여기서는 조짐이니까 뭐가 나타날 징후, 낌새. 그래서 조짐이다 이겁니다. 자, 이 짐자에다 밑에다 힘력자 쓰면 이길 승자인데 원래 힘쓸 승자예요. 여기서는 정확하게 발월이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보면 이렇게 써졌을 거다 이거. 이렇게 써졌으면 무슨 모양이 변하느냐? 배주자, 이 배주자의 모양이 변한 거다. 에? 배주자의 모양. 자, 배주자의 모양이 변한 것을 보려면 자세히 신문 같은 데 보면은 앞전자가 어떤 때 보면은 정확하게 이렇게 이 달월자가 사선으로 돼 있다 이거. 이게 앞전이 이제 이때 이게 배주자다. 배주자가 본래는 사람 발이 있고 그 밑에 배주자가 써진 글자가 바뀌었다 이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칼이 없었는데 칼도가 나중에 붙었고 여기 발기자는 이 모양으로 모양만 바뀌었다. 그 다음에 배주자는 달월자가 이렇게 사선으로 비스듬하게 된 것이 바뀌었을 뿐이다. 그러면 사전을 찾아보면 이 글자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딱 보면은 앞전자의 본래의 글자다. 그리고 나와 있을 거다 이겁니다. 자, 방자가 들어가면 조건 없이 어떻게 한다고요? 다 방으로 쓴다. 그것만 이해하면 된다 이겁니다. 방자가 쓰는 것이 한 거의 이 외에 설명한 것 외에 한 40여 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 컴퓨터를 딱 전선 쳐보면 방자 쳐보면 방자가 써져 있는 게 쭉 나올 거다 이겁니다. 거기 보시면은 아 방자가 이렇게 많구나 그걸 이해가 간다는 겁니다. 지금 여기 뭐 일부만 설명했지 엄청 많이 쓴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일부만 썼죠. 우리 사람 사는 방 이렇게 쓰죠.
집 써놓고 방이니까 방이라고 이름 못하죠. 방방자예요. 근데 원래는 이건 작은 방이에요. 본체에 있는 방이 아니라 본체 곁에 있는 작은 방, 사랑방 같은, 사랑방 같은 거예요. 네, 사랑방은 마찬가지 사랑방이라는 말도 한자어죠. 네. 그래서 이거 방방인데 작은 방자예요. 그러니까 뭐 온돌방 한다든가 난방 한다든가 냉방 한다든가 할 때는 전부 이걸 써야 되죠. 그 다음에 뭐 있어요? 방에는 반드시 문이 있잖아. 그러니까 문을 쓰는 게 방문이지. 에? 방문이요. 그럼 방의 문짝을 말하는 거죠. 그럼 그 방을 빌려서 살라니까 뭐를 내야 돼? 돈을 내야 되니까 방세라고 그러죠. 자, 이 조개패가 들어가면 무조건 돈이다. 재물패 그런데 돈만 알면 돼요. 그래서 이 조개패자가 어떤 글자가 합쳐졌으면 조건이 없어요. 돈만 알면 전부 돈이라는 뜻으로 쓰고 그 글자하고 합쳐진 자는 발음교다. 자, 여기도 보면 인간 세자로 붙었죠? 발음교죠. 그럼 이게 뭐예요? 돈이잖아. 돈을 주고 빌린다. 빌릴 세자죠? 그러니까 돈을 주고 빌리는 걸 뭐라고 그래요? 다시 이것도 임자죠? 맡길 임자죠? 자기 주어진 거. 이거 돈이잖아. 돈 주고 빌리잖아? 그럼 뭐야? 돈을 주고 빌리고 빌려주는 거. 돈 받고 돈 주고 돈 받고 그럼 뭐야? 우리 임대자다. 여기도 세대대 바꿀 때 있자니까 대가 발음교. 이거 돈도 아니야. 그러니까 전부 빌린다는 뜻이죠. 여기서 임대세. 여기 세라고 여기 대라고 쓰고 여기 임이라고 쓰니까 이 자체는 발음교다 이거. 비우자 밑에 어떤 글자가 오면 그것도 발음교다. 에? 여기다 이렇게 하면 뭐예요? 구름 문자죠? 근데 본래 이게 구름의 모양을 본뜬 거고. 자, 여기다가 뭐예요? 이렇게 하면 번개전자죠? 천기할 때. 그러면 이것이 무슨 자였냐? 이게 이렇게 신자인데, 이게 번개신자예요. 번개가 여기 붙었잖아. 비 올 때 번개 치니까. 다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됐다. 이 밑에다 서로 상자면 서리상이 되고, 여기 밑에다 길로 짰으면, 자, 보세요. 여기다 서로 상을 쓰면은 상은 발음교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글자 같지만 쉽다 이거예요. 비는 하늘에서 지금 빗방울이 이렇게 지금 여기서 이 점은 빗방울이다. 떨어지는 것 같죠? 하늘에 있는 구름에서 비가 뚝뚝 떨어지는 모양 같죠? 이게 상형문자니까 서로 상 발음교다 이거죠. 그럼 뭐예요? 여기는 비고 이건 상이니까 상이라고 읽으면 되고 이건 뭐냐? 비처럼 내린 거. 물도 비는 뭐예요? 전부 물이니까 설이라는 뜻이에요. 설이상. 설이상. 여기다가 길로 짰으면 마찬가지예요. 로는 발음교고 이 비오자가 뜻인데 이건 이슬이라는 뜻이에요. 이슬로. 참이슬이라는 어느 특정 상표에 보면 술 이름에 있는데 참 진짜 써놓고 이슬로자 써놓으니까 참이슬. 우리말로 푸니까 참이슬이 된 거예요. 이슬로. 그래서 이거는 이슬이라고 쓸 때도 쓰지만은 드러낸다 드러날로 노출 다 몸을 나타낸 걸 밖으로 나타내니까 노출이죠. 뭘 안 읽었으니까 노출 노골적으로 탈로 나다 가게가 없이 말이지 장사라니까 로점상이라고 그러죠. 로점상 할 때 이 로자를 쓰죠. 그러듯이 알고 보면은 글자 자체가 쉬운 거다 말이야. 그렇게 어렵지 않다 이거죠. 근데 우리는 조건 없이 암기 있으니까 어렵지.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그 요령만 알면은 한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되게 한자의 어떤 배우는 요령,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